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축입니다. 어제는 제가 애플은 굉장히 고평가로 말씀을 드렸으며 추가적인 분석으로 애플의 CFO 마이스트리 루카가 8월 17일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 32%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21% 정도의 주식을 각각 174달러 그리고 175달러에 매각을 했는데요. CFO 또한 애플이 고평가임을 인지하고 매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애플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애플의 멀티플은 27.69로 고평가이기에 저라면 적어도 애플이 140달러까지 떨어지기 이전까지는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QQ가 애플을 가장 많이 트래킹하고 있고 QQQ의 3배가 TQQ이므로 TQQ를 하고 계신다면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유념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제 분석은 뇌피셔를 기반으로 분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평가할 땐 매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평가할 때는 매수하기에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 그냥 뉴스 기사를 갖고 와서 읽어드린 형식의 분석도 아니고 뇌피셔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정확한 분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유료 웹사이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숨은 내용이라던가 밸류에이션을 도출하여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드리는 분석입니다. 비록 썸네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극적일 수 있겠으나 그 내용만큼은 뉴스나 뇌피셜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만으로 구성하였으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반대로 굉장히 저평가이면서도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에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제 리서치를 공유드리면서 장투 예정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는 컴퓨터로 이 링크에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리서치 대상은 바로 Bank of America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은행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연준이 QT를 진행함에 따라서 Economic Business Cycle에 있어서 확장이 종료가 된다면 그것은 경제에 있어서 flat 또는 contraction phase를 의미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간 동안 은행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행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은행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이러한 가운데 실제로 실적이 있어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loan volume, net interest spread, non-interest expense, 그리고 pre-tax, pre-provision income에 대해서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밸류에이션이 만족스럽다면 저희 투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대출량을 의미하는 여기 loan volume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를 끝으로 loan volume은 계속 천천히 상승하고 있으며 어느덧 팬데믹 이전의 상황까지 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셜 모기지는 부동산 대출인데 이 부분 또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는 제법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경기 침체와는 달리 이렇게 오히려 대출 사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 앞서 Bank of America의 경영진은 최근 뒤역의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2022년 6월 13일 모건 스탠리의 US Financial Conference에서 CFO Alastair Borthwick이 말하기를 대출 성장률은 좋으며 대출 성장률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GDP는 플러스가 될 것이며 시장 점유율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GDP가 조금 더 높게 성장함에 따라서 대출에서 높은 한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가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s a good loan growth environment라고 말한 것처럼 경영진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한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Net Interest Spread입니다. 여기서 이 Net Interest Income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을 의미하는데요. 2021년 2분까지만 해도 이렇게 10.3빌리언 달러였고 1년이 지난 지금 Net Interest Income은 10.3빌리언 달러에서 12.5빌리언 달러로 약 22%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기 이 부분인 Non-Interest Expense입니다. Non-Interest Expense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비용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연봉이라던가 보너스, 그리고 특혜 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비용인 것이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은 2012년 Non-Interest Expense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비용을 70빌리언 달러에서 53빌리언 달러라는 낮은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비록 인플레이션과 컴펜세이션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오르긴 했으나 여기 적혀진 것처럼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1년의 Non-Interest Expense는 이렇게 59.7빌리언 달러였고, 이제 2022년의 절반을 지나간 상태에서 실제로 CEO가 스스로 말한 말을 지킬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애널리스트가 말한 질문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훌륭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CEO 브라이언은 지난 5년 동안 디지타이제이션을 한 것에 대한 결과이고, 그것을 컴파운드 시키면 가능하다라고 답한 것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5빌리언 달러의 돈을 매년 디지타이제이션과 사이버 세큐리티에 투자해왔는데, 이러한 투자 덕분에 Non-Interest Expense가 상승하지 않고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은 바로 Pre-Tax Pre-Provision Income입니다. 순이익을 그냥 봐도 되는데, 사실 순이익에는 세금과 같이 은행의 영업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영업의 수익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Pre-Tax Pre-Provision Income인데, 2021년 2분기 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6.4빌리언 달러로 크게 떨어졌지만 이제 7.4빌리언 달러로 금방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도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행에 있어서 중요한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loan volume, net interest spread, non-interest expense,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tax pre-provision income을 보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이러한 매트릭 모두가 QT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QT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현재 PE 멀티플은 10.46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은 평균 13%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2년에는 비록 순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정도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2013년 그리고 2014년에는 각각 21% 그리고 14%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기에 미래에 적어도 13%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적정 주가는 43달러로 지금으로부터 약 26%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통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저평가인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loan volume, net interest spread, non-interest expense, 그리고 pre-tax pre-provision income을 봤을 때 이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안전한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